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그냥 주사가 더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꽃다에 쓰러져 가도 아무 일도 못 하시겠거든.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국정 지휘도 못 하시겠거든. 그냥 내려오십시오. 자,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야당하고 이제 불편한 관계가 뭐 수년째 이어졌거든요. 지금 채널A 단독 속보가 들어왔군요. 네. 자, 최순실, 정호성 두 사람 유출 인사 자료를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인사 자료인지, 2013년 3월 청년위원장 그 임기 초인데요. 그리고 2013년 3월 13일 총리실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차관급 인사 자료가 먼저 최순실 씨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널A가 네. 방금 전 단독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감사원장과 미래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인사까지도 최순실 씨 손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또 2013년 4월 5일에는 국정원 2차장의 인사 자료까지 넘어갔다는 소식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 얘기하다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가령 이제 2차장 내정된 분한테 한 이틀쯤 뒤에 발표가 되는데 연락을 하는 거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당신이 괜찮은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나도 괜찮은 분이라고 추천했다. 앞으로 연락이 갈 테니 일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다 하면 그 팀이나 부처는 장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 초창기의 인사니까 가장 대통령의 권력이 셀 때 아닙니까? 네. 셀 때 아닙니까? 그때 인사가 사실상 최순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저는요, 이제 이게 시간 문제죠. 이게 이제 새누리당까지 벌써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 세계일보 조항규 전 사장이 네. 최순실 공천 좀, 국회의원 공천 좀 해달라고 최순실 찾아갔다가 이른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당신은 자격 없어. 이렇게 구사리 먹고 돌아와서 푸념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봉투를 들고 갔더니 봉투를 열어보니까 액수가 좀 작다면서. 뭐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이력서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이고 고장 뭐 이걸로 무슨 배지 달라고 그래 하고 면박을 당하고 그냥 뭐 쫓겨나듯이 나와갖고는 뭐 실패했다. 근데 그 사람이 최순실한테 찾아가게 되는 경위가 충청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공천을 받아보려고 친박 핵심들한테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최순실을 찾아가라.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제 인사 개입 농단은 이제 그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온갖 곳에 지금 민간 회사에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2013년 초반에 청년위원장 그리고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인사 자료를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 뭐 47건 정도는 비밀 자료라고만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과연 어떤 시기를 놓고 인사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유출됐을지. 특히 국가정보원 2차장 국내 담당 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자리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해가지고 최순실 씨한테 이제 일종의 컨펌을 받았다라는 차원인데. 네. 컨펌인지 아니면 알고 있을지. 어쨌든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인사 중에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상황을 반추해보면 장관급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역으로 네. 최순실 씨 쪽에서 청와대로 간 건 없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몇 년 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했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소하고 듣도 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나와서 매우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뭐 그런 굉장한 그 일화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지금 이제 결국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게. 현재까지 세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김종덕 문화부 장관, 김종 문화부 차관, 네. 그리고 김상률 청와대 문화수석. 네. 이 세 사람은 최순실 인사라는 것 아닙니까? 네, 문화부와 예, 우리 관련된. 채널에서 빨리 밝혀줘야 될 게요. 네. 대통령께서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았냐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재촉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컨펌의 대상이 연설문인지 아니면 저 인사 자료인지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 문제를 컨펌 받았냐고 물어본 거라면 검찰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사 문제가 네. 미리 유출이 됐다라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네.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된 사람한테 미리 알려줘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그 부서를 장악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미리 알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직접 얘기하는 거죠. 이유를 달아서 이 사람 안 된다. 자기 사람 심고 이런 어떤 인사권에 개입하고 농단하는 네. 이 두 가지 점이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문제인 거죠. 대기업 관계자를 만났다면 대기업은 거의 쓰러질 분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며칠 뒤에 감사원장 이 사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안 믿었겠죠. 그러나 신문을 보면 진짜로 봤고 이렇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것들 대기업도 알 수 있고 글쎄요. 그다음 뭐 다양한 선택이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그런 예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모 대기업 회장은 내가 뽑았다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됐고.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 과거 얘기를 좀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 얘기하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 이마당이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당하고 청와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위기 국면에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건 야건 국민들이 잘 볼 거잖아요. 선을 좀 넘었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글쎄 어떤 점이 선을 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엄령 발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또 권한도 행사해서 이제는 완전히 국정 전면에 복귀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거라면 결국 국민의 하야 여론과 대통령의 유지 의지가 서로 충돌하게 될 텐데 이렇게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자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자기가 마지막 수단에 동원할 수 있는 비상계엄권도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우려를 마침 19일 집회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박사모라고 하는 조직들이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른바 맞불 집회를 논다고 하니 여기서 혹여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빌미가 되어가지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저는요,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발언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곤욕을 치렀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덕담을 해드리면요. 그래도 그 계엄령 발언해갖고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로 막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위에 나가는 우리 민주시민들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계엄령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해갖고 아주 평화로운 시위가 되는데 일정 정도 공헌한 바가 있다. 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박 대통령이요. 지금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최순실 등 공소장에다가요,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요. 최순실 씨 광고사를 이제 직접 홍보를 박 대통령이 한 적이 있고, 또 플레이그라운드 팸플릿이라고 해서 최 씨가 연루된 그 회사를 대기업 총수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박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라는 것. 또한 자, 그러니까 오늘 법원이 이제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후에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는데 그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0억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까 말한 제3조 뇌물 공여가 요 대목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고 예고한 것이 바로 이 공소장 내용 때문이다. 그거랑 저걸 요구했을까가 그 삼성 중요하겠죠. 35. 그렇죠. 자, 우리 저 속보 자막을 보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또 지인에게 박 대통령이 직접 뭐 일감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까지 공소장에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3차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개인의 정당이 아닙니다. 공공선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저 대통령과 관련된 저 비리와 농단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 당장 방송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최순실 박근혜 이 농단만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국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담화 발표하시고 탄핵 절차 밟기 전에 사실은 퇴진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걸 가지고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참담할 그런 심정이죠.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야당 대표의 또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당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80년대식 한국 정치를 30년 거꾸로 되돌리는 거리정치, 거리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권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타이틀을 가지고 그걸 향유하고 즐기고 자기 자신의 존재 부각을 위해서 쓰고 하는 그런데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났는데 쓰는 그 새누리당 이름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 네. 국민들이 가두에 나와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네. 지금 뭐 일 개인이 저런 말씀한다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여당의 대표 또 야당의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 마음을 수습하고 그리고 국회 차원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런 발언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 위기를 가중시킨달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아주 감정적으로 이끈다 이렇다면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발언을 신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 되겠죠. 처칠이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 수준은 바로 국민의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 법칙이 맞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닌가. 국민의 그 성숙한 그 시위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정당인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우선 야당 대표 이전에 그 여당 대표 이게 무슨 개인의 무슨 왕당도 아닌데 마치 또 왕당파가 주장하듯이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내까리고 있고 본인은 뭐 근본도 없는데 대통령의 도움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충성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가 받는 세비도 그렇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익이 무엇인지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추미애 대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영수회담 때문에 사실은 그 야당의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그런 압박에 김을 싹 빼버리고 계엄령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어떤 그 돌출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은 여당대로 정말 신뢰가 안 가는데 과연 야당이 수권 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췄는가에 대한 그 어떤 유권자들의 고민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정치의 수준이 정말 저 시위에서 저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국민의 수준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은 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정현 대표의 인민재판 운운했던 이 발언과 저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우려 발언을 동급에 놓을 수 없다고 봐요. 그게 무슨 같은 막말입니까? 이정현 대표의 말이야말로 막말이죠. 아니 국민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즉각 하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물러나라고 그러면 인민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인식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정현 대표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직 덜 반성했다.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친박이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군신관계, 아까 제가 아시와 머슴 얘기했지만요. 그거에 대한 충성심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뭐 지적하신 대로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 11시에 있었던 검찰의 발표, 우리 국민들이 참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공소장 내용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청와대가 유영하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의 생각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마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직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